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 몸에서 중요한 기관이다. 발은 걷는 동안 심장이 뿜어낸 피를 인체의 가장 밑바닥에서 펌프질해 다시 심장으로 돌려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발 건강은 곧 전신 건강이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하이힐 등 발 건강에 좋지 않은 신발을 신는 사람이 늘고 걷기 등산을 과도하게 하는 중장년층이 많아지면서 족부 질환이 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대표적인 족부 질환인 무지애반증으로 진료 또는 치료를 받은 환자가 2010년 46,589명에서 2015년 56,815명으로 21% 늘었다. 발목 염좌 환자 역시 같은 기간 20%나 늘었고 족저근막염 환자는 2.14배로 크게 늘었다. 국내에서 손꼽히는 족부질환의 명의인 연세건우병원 박예원 원장을 만나 족부질환 증가 원인과 올바른 치료법에 대해 들어보았다. 대표적인 족부 질환은 족저근막염, 발목 염좌, 무지외반증이 있습니다. 족저근막은 발 뒤꿈치부터 발바닥 전체를 둘러싼 단단한 섬유막으로 우리 신체 활동 시에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해서 발을 보호합니다. 운동을 심하게 하거나 오래 걷게 되면 족저근막염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발생하는데 그것이 족저근막염입니다. 폐경후 여성은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기 때문에 지방층이 얇아지죠. 지방층이 얇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족저근막염에 가해지는 압력이 커지기 때문에 족저근막염에 쉽게 노출이 됩니다. 발목 염좌는 외측의 발목 인대가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발목 염좌는 흔히 발목이 접질렸을 때 발생을 하는 질환이죠. 초기에 발목 염좌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반복적으로 발목 염좌가 일어나게 되고 반복적인 발목 염좌는 발목 연골 손상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무지외반증은 엄지발가락이 새끼발가락 쪽으로 휘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지발가락 내측 뼈가 돌출이 되면서 통증이 야기되는 질환이죠. 하이힐 등 발 좁은 신발을 신는 경우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보다 5에서 6배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무지외반증은 발에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엄지 쪽 튀어나온 뼈에 통증이 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엄지발가락을 바닥에 디디지 않고 나머지 발가락을 이용해서 보행을 하기 때문에 2차적으로 다른 질환을 유발합니다. 나머지 발가락을 이용해서 발의 바깥면으로 걷다 보면 앞발바닥에 굳은 살, 통증이 생기고 발목이 잘 삘 수밖에 없게 되죠. 또한 보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무릎 관절염, 허리 디스크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걷기, 등산 등 인구가 많이 늘었죠. 그리고 오래 사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에 족부 질환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발은 자신의 몸무게의 120%를 압력을 견뎌야 합니다. 많이 걸을수록 족부 질환의 발생할 확률은 높아집니다. 그렇다고 걷기 운동을 안 하고 살 수는 없겠죠. 운동을 하면서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발이 건강해야 됩니다. 최근 성인 3명 중 1명은 비만일 정도로 비만 인구가 많은 것도 족부 질환이 늘어난 원인입니다. 비만인 사람은 족저근막염이 잘 생기고 살짝 삐끗해도 발목 염좌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구두 굽이 3cm 이상인 하이힐을 신었을 때 체중은 앞으로 쏠리기 때문에 발바닥 전체가 아닌 발가락 부분으로 몰리게 됩니다. 발가락에 압력이 가해지면 발가락의 신경이 부풀어 오르는 지간신경종을 겪을 수가 있고 하이힐을 신을 때 엄지발가락이 새끼발가락 쪽으로 방향이 틀어지는 무지외반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변형된 발은 수술 이후에 원상 회복이 어렵습니다. 하이힐은 발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허리가 앞쪽으로 휘어지는 자세로 있어서 요통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힐을 신어야 한다면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신는 것이 발에 크게 무리를 주지 않게 되겠죠. 힐의 길이도 여러 가지로 바꿔가며 신고 또 발바닥 앞쪽이 푹신한 게 신발을 신는 것이 좋습니다. 굽이 조금 높더라도 발볼이 앞쪽이 넓은 것을 추천합니다. 족부 질환은 무릎, 어깨, 척추와 달리 정형외과 분야에서는 약간 소외되어 있는 분야입니다.
의과대학에서 충분히 배우지 못하다 보니 족부 질환을 정확히 진단하거나 치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 발바닥 앞쪽이 아픈 지관 신경종을 의심해야 되는데 족저근막염으로 오진되어 오랫동안 치료를 잘못 받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인공관절을 해야 되는 심한 발목 관절염 환자에게 인대봉합술을 하는 경우도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환자들이 수술을 기피하고 시술이나 비수술적 치료를 선호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인대 강화 주사를 남용한다든지 최애 충격파를 몇 회 받았음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치료 방법을 알아봐야 하는데요. 최애 충격파 10회, 20회 이렇게 남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술을 해야 할 정도로 상태가 나쁜 환자에게 비수술 치료만 하다가 낫지 않아서 저에게 오는 환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수술이 필요할 때는 수술을 해야 합니다. 비수술 치료를 이것저것 하면서 시간을 끌다 보면 경제적으로도 손해를 보고 병이 만성화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수술 결과가 더 나쁠 수 있습니다. 저희 경우는 수술해서 낫는 사람은 수술을 하게 하고 수술을 안 해도 되는 사람은 비수술 치료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중요한데요. 국내에서는 이런 족부 전문 의사가 300에서 400명 정도 됩니다. 족부만 전문적으로 보면서 한 최소 1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그 의사분들에게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발바닥이 아픈 족저근막염의 경우에는 진통제를 복용하거나 발바닥 마사지, 스트레칭을 하는 보존적 치료를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도 좋아지지 않으면 체해 충격파를 통해서 집중 치료를 할 수 있는데요.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 이런 보존적 치료를 해서도 낫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 방법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발바닥을 크게 절개해서 했고 또한 수술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수술의 경험이 있는 의사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발바닥 주변에 구멍을 2개 내고 내시경으로 치료를 합니다. 내시경으로 염증을 제거하고 발바닥에 뼈가 자란 경우에는 그 뼈 일부도 내시경을 통해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발목 염자는 보존적 치료를 몇 달 동안 하게 되는데요. 깁스를 하고 보존적 치료를 하는데도 수개월간 낫지 않는 경우에는 그 전에 찍을 수도 있지만 MRI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게 되고 왜 낫지 않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인대 파열이 보존적 치료에도 반응을 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심한 파열이 확인이 되면 내시경을 통해서 봉합을 할 수 있습니다. 수술은 내시경 봉합술, 미세절개 봉합술, 인대 이식술, 인대 이식술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요즘에는 내시경 봉합술이 많이 보편화되면서 환자 부담이 많이 줄었습니다. 무지해반증은 엄지발가락의 휜 정도가 심하지 않은 초기에는 발바닥 염증을 줄여주거나 무지해반증을 교정하는 보조기나 특수깔창을 이용해서 증세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지발가락의 휜 정도가 심하면 방법은 치료는 수술밖에 안타깝게 없습니다. 수술은 일반적으로 뼈를 깎는 수술을 예전에 대부분 했지만 최근에는 엄지발가락에 실금을 내고 뼈를 두 번째 쪽으로 회전을 시키는 살짝 뼈를 돌리고 나사나 핀으로 고정하는 교정절골술을 통해서 재발률과 통증을 줄이고 있습니다. 발은 신체에서 2% 남짓 아주 작은 기관이지만 사실 신경과 인대, 혈관, 수많은 조직이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 의사한테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되고 수술도 경험이 많은 의사한테 그 환자분에 맞는 가장 적합한 방법의 수술을 하는 것이 가장 결과가 좋습니다.